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확진자만 30개 주에서 6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김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전역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30여 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집계 결과 사망자 수는 2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워싱턴주의 사망자는 최소 22명으로 집계됐고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에는 각각 2명씩 나왔습니다. 일리노이주도 코로나19에 대응해 비상사태를 선포한 13개 주에 합류했습니다. 시카고에서 4건의 추가 감염 사례가 보고됐기 때문입니다. We'll be reporting on 4 additional cases of the coronavirus here in Illinois, bringing our total case count to 11. 뉴욕주 환자 수는 전날보다 36명 늘어난 1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뉴욕, 뉴저지 항만관리청 릭 코튼 청장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청은 케네디 국제공항 등 일부 공항과 터널, 교량, 항만 등 뉴욕시의 교통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ick Cotton has tested positive for the coronavirus. He's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Port Authority, so he's been at the airports, obviously, when many people were coming back with the virus. 코로나19 확산 거점이 되고 있는 워싱턴주의 경우 장기 요양시설 라이프케어 센터 이외의 또 다른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커클랜드의 라이프케어 센터에서 남쪽으로 약 19마일 떨어진 이석화 간호재활센터에서 3명의 입소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최소 18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라이프케어 센터는 180명의 직원 중 70명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 DC 교회 목사가 코로나19에 걸린 데 이어 아이오와 주 등에서도 첫 코로나 확진 판정 환자가 발생해 각 주별로는 현재 34개 주로 늘어났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두 번째 사망자가 나오면서 주민들의 공포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확진자 수만 114명입니다. 박시몽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 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센타클라라 카운티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으로 이 여성은 외국을 다녀오거나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의 수는 114명. 사망자는 2명밖에 없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당국은 LAX나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통해 미국에 들어온 1,250명에 대해 자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현재 8,000명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 키트를 보유했으며 남가주 샌후안 캐피스트라노에 위치한 한 사설 연구소에서는 오늘부터 하루에 2,000건의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검사 키트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환자 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수는 14명으로 아직까지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확진자 14명 가운데 8명은 이탈리아 북부를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들이며 2명은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고 다른 2명은 LA 국제공항의 직원들입니다. 또 다른 1명은 중국 우한을 다녀왔으며 나머지 1명은 워싱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에 정박 중이던 그랜드 프린세스호가 오늘 오클랜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외부인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항구 주변 11에이커의 울타리를 세우고 임시 의료 지원 시설과 텐트 등이 설치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랜드 프린세스호에는 승객 2,422명과 승무원 1,113명 등 3,535명이 타 있습니다. 이들 중 2,000여 명의 미국인들은 타 지역으로 이송돼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하게 되며 다른 나라 국적의 여행객들은 본국에서 보낸 전세기 등을 통해 귀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뉴욕주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결국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제1사 KBTV 박정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현재 뉴욕주 내 확진자는 1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며 더 많은 인력 보강과 관련 의료 장비 등의 구매를 통해 보건당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비상사태 선포는 주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조치라며 과도하게 우려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 초기 대응이 늦었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The CDC has been slow in allowing states and other commercial laboratories to test. We were asking the CDC, which in the beginning was doing all the tests themselves, we said let the state of New York do tests. 지역 내 바이러스 검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사설 실험실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inally, they let the states do the testing. Now we're saying the testing capacity is more than the state lab can handle. Let us bring in private labs to help do the testing. 현재 뉴욕주에는 뉴욕시 2,700명과 웨체스터 카운티 1,000명을 포함해 약 4,000명이 코로나19 발병 국가를 다녀왔거나 의심 증상을 보여 자발적으로 격리 조치됐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자가격리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겐 벌금형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000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경찰에 경범죄 위반 혐의로 체포되거나 기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욕시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지역 소상인들을 위해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For businesses under 100 employees that can document a decrease in sales of up to 25%, they will be eligible for no interest loans, and those loans will be up to the dollar figure of $75,000. 종업원 5명 이하는 $6,000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뉴욕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면역 체계가 약한 노인들은 불필요한 모임이나 행사 참석을 하지 말 것과 대중교통 이용을 되도록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현재까진 대중교통 폐쇄 등 공공행사를 금지하거나 취소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주말 사이 들어온 코로나19 관련 소식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학가의 대응, 그리고 행사들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희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대학가 측에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감염 의심 사례가 늘어나자 USC는 이번 주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교내에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보고된 것은 아니지만 긴급 상황에 대비해 3일간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를 시범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이런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사태가 좀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범적으로 수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네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학생들 간 불필요한 접촉이 좀 없어지죠. UCLA 이어 또 다른 학교에서도 감염 의심 사례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롱비치 캠퍼스 학생들이 코로나19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두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10명의 대학생들인데요. 아직까지 아무런 증상은 없지만 행사에 참석한 일반인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가 격리 중입니다. 네, 학교 측의 대응이 이제 신속한 편이네요. 앞으로 다가올 지역 행사들도 참 많은데 연기되거나 취소된 사례 또 있습니까? 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이번 남녀 프로테니스 PNP 파리바 오픈 테니스 대회가 취소됐습니다. 이 대회는 이달 12일부터 22일까지 남가주 인디언 휠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대회 장소 인디언 휠스의 인근 지역인 코첼라 밸리에서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회 개막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근처에서 확진자가 나오다 보면 주최 측에서는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나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 주말이죠. 주말 동안 교회 찾는 한인분들 많은데 교회 예배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찾아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극장이나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을 피하는 이 경향이 많아졌는데요. 교회 역시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그 대형 한인 교회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예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방식은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를 진행하고 또 교회 홈페이지나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헌금을 받는 등 평소에 볼 수 없는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찌 보면 앞으로 이제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리 사람들과의 접촉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각계의 노력들이 좀 보여집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기영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일화로 유명한 안중근 의사의 흉상이 LA 한인타운에 자리 잡았습니다. 흉상건립위원회가 발족한 지 17년 만의 일입니다. 제막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하얀 가림막이 내려지며 안중근 의사의 흉상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흉상은 지난 2003년 5만 달러의 기금을 들여 제작됐지만 설치 장소를 찾는 데는 오랜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마땅한 자리가 없어 북가주에 보관되어 오던 안중근 의사 흉상이 17년 만에 자리를 찾았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흉상은 보다 많은 이들이 그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도록 하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오늘에야 이걸 이룰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가슴이 벅차고 너무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그 나라 사랑과 애국 사상, 그다음에 평화 사상을 오늘로서 미국 지역에 이루게 되고 우리나라의 그 사회 기본은 광복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복 정신이 없으면 나라가 없는 겁니다. LA 교육원에 위치한 이 흉상은 한인 후손들에게 독립투쟁의 과거를 전달하는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됩니다.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희생이 이렇게 전달이 되고 울려 퍼지고 또 2세, 3세 한인들에게도 좋은 역사 교육의 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후세들이 이 건물을 떠나들면서 안중근 의사의 그 행적을 더듬어 보고 이날 제막식에는 안중근 의사의 증손자인 안도용 씨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This is a wonderful event, and I am so glad to see Korean Americans honoring An Jung-geun. I am very grateful.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지 110년을 맞는 올해 한인들은 그의 흉상을 통해 숭고한 나라 사랑의 정신이 후세에 널리 전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LA의 교통체증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전자 평균 1년 167시간을 도로 위에서 허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 어플리케이션 개발사 탐탐이 발표한 세계 교통정체 순위에 따르면 LA는 지난해 평균 42%의 교통정체율을 나타내 국내 1위를 기록했습니다. 탐탐은 교통정체율의 기준으로 30분 단위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42%의 교통정체율은 30분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이보다 42% 더 걸린 42.6분에 갈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정체는 더 심각합니다. LA의 퇴근길 정체율은 82%로 30분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이동하는데 평균 54분이 소요됩니다. 한편 국내에서 두 번째 교통체증을 나타낸 도시는 37%를 기록한 뉴욕이며 36%를 나타낸 산호세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오늘 아침 미치 잉글랜드 전 12지구 시의원이 한 사업가에게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잉글랜드 전 시의원이 각종 의혹들에 대한 핵심 사실을 왜곡했고 허위 증언과 증인 회유 등 7건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렌스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휘둘던 여성이 경찰에 총격 사살됐습니다. 토렌스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어제 오전 10시 43분쯤 유콘 애비뉴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여성이 흉기를 내려놓지 않고 저항해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LA 한인타운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일 새벽 3시 30분 유가와 아드모어 교차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주차장을 빠져나온 뒤 인도에서 걷던 남성을 치고 북쪽으로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퍼시픽시티뱅크가 뉴저지 잉그로드 클리프 지점을 개점했습니다. 퍼시픽시티뱅크는 잉그로드 클리프 지점이 지난 2015년 개점했던 포트리 지점의 계약 만료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이 지점에는 직원 8명이 상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89살의 여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폐렴 증세로 사망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지난 1월 말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지금까지 111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사망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